은퇴하고 나서 자기 소득의 60~70%가 이런 다층연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각박할 게 없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은퇴 이후에 캐시플로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젊었을 때 막 모아야 되다 보니까 각박함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부터는 최부심의 연금센터라는 코너를 좀 기획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뭐 뜬금없이 부동산 채널에서 연금이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결국 연금이 부동산에서 사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연금에 대한 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금에 대한 그런 정보는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조금 모시고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런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4.16 연금 개혁인데요. 일단은 KBS에서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청년이 더 유리하고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연금 개혁안이 있다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연금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리마인드를 간단히 하면 OECD 국가 평균으로는 보험료를 18% 내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서 18%를 자기랑 회사랑 반반 내고, 그 다음에 소득 대체는 자기 종말 소득의 50% 정도 되거든요. 이게 OECD 일반적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옆 나라를 보든 어느 나라를 보든 대부분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민연금은 이제 9%를 내고 소득은 40% 받는 거니까 좀 덜 받긴 하지만 덜 내고 있기 때문에 9%랑 40%만 놓고 보면은 되게 괜찮은 숫자인데, 지금 어느 기준으로 봐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되게 좋은 연금이지만은 설계도는 그런데요. 이게 지속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그 다음에 9%를 내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면은, 지금 저만 해도 회사 생활하면서 9%를 냈지만은 지금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30%를 내야 돼요, 자기 소득에. 그러니까 이게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그 연금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가입 대상자의 40%나 되는 사람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대상자라 그래서 국민연금에, 여러분 국민연금을 지금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2천 몇백만 명이 이제 수령 대상자인데 1,0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와도 뭐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거 내가 받는 연금 아니니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지금은 국민연금을 무조건 납부하도록 90년대부터 바뀌었지만 88년에 연금 처음 만들어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막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납부 안 했던 사람이 자격이 득실이 안 되는 경우도 아주 많고, 이 숫자가 적지 않다. 그리고 연금은 이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채운 사람도 많다 보니까 연금을 냈던 이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거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이게 10,000명, 10만 명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연금 사각지대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같은 것도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특정 특위연금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 연금 같은 이런 연금에 나가는 적자폭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공무원 연금만 얘기하면은 댓글에 공무원분들이 많이 댓글을 다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났던 거는 MB 때부터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댓글을 다시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공무원 연금에 나가는 그 구조가 이것도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지속화되지 못하고 현재 기금이 1,100조 넘게 있지만은 그게 다 고갈되고 나면 연금 못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탈한국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지만, 이제 카이스트에 계신 교수님이시죠, 김우찬 교수가 이제 4.16 연금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3.12로 해서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4.16인데요. 뭐냐면은 4.16에서 4%는 연금에 대한 보험료를 좀 더 높이고, 지금 9를 13으로 높이고, 마지막에 6은 연금 운용 수익률을 6%로 맞추고, 현재 4.5가 돼 있거든요. 그걸 6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중간에 1이 국고 1%, 이거를 지금부터 연금에 넣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상 거의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문제라는 거는 기금도 안 사라지고, 그리고 사각지대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전 여기서 어쨌든 완전 확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4.16 개혁을 하게 되면 이게 구조개혁이죠. 지금 현재 21대 국회랑 22대에서 하겠다고 했던 게 406 개혁입니다. 406 개혁이 현재 납부율을 9에서 13으로 4% 높이고 연금 운용 수익률은 4.5에서 6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미 406 개혁이 있고요. 이게 다 연금 아니고, 근데 이걸 416으로 하면은 달라져요. 기금 고갈이 없어지고 기금이 GDP의 1.3배, 그러니까 3천조 원, 3천조 원 레벨에서 이제 영구 성장하는 그런 기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와칸다 포에버 빈살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아시겠지만은 기초연금을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GDP의 1%만큼 이미 줬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 하는 거는 이제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연금인데,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가 벌써 1%를 줬는데 이거 어디까지 줘야 되냐면은 미래에는 이걸 6%까지 줘야 됩니다. 6%까지. 그러니까 우리 GDP의 6%를 줘야 돼요. 현재 2,400조 GDP의 6%를 하면은 150조 원이 되는 건데,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150조가 나가야 되고, 그 150조 그러면 어디서 모아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옛날엔 되게 작았었는데, 이게 점점 포퓰리즘 되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제 또 연금 사각지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못 받아도 기초연금 받잖아요. 나이가 많으면은. 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거를 이제 선호하고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돈이 연에 24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기금은 무조건 고갈되게 되어 있고, 정부의 구조개혁 없는 그런 숫자만 바꾸는 거는 무조건 기금 고갈이 돼 있고, 젊은 사람이 무조건 소득의 30%를 내야 되고, 아니면 연금 아예 못 받고요, 서로. 그 다음에 노인연금으로 나가는 기초연금은 그냥 계속 100에서 150조 규모로 4에서 6%로 계속 나가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려져 있어. 우리나라의 그 먼 미래는 망하는 걸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6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 김우창 교수 쪽 자료를 받아서 보여드리면은, 현재는 55년 기금이 고갈되고 정부가 작년 말에 낸 개혁안이 있으니까 그거가 오토파일럿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연금을 사실상 조금 덜 받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88년에 기금이 고갈이 되거든요. 결국은 고갈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 투입을 1% 정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GDP의 1.3배 규모에서 계속 오토파일럿 가는 거고요. 이게 6%만 했을 때 이 정도고요. 만약에 우리는 현재 이미 기준,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 수익률 벌써 6.4%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40년간 운용 수익률이 6.4%예요. 그러니까 달성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투자 자산 운용 수익률이라는 거는 작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 두 자릿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겟을 6%로 하면은 위험자산 비중이 조금 높아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연금운용 수익률 왜 좋아졌냐? 미국 주식 사면서 올라진 건데, 미국 주식 같은 거를 위험자산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 분산 배치를 잘하다 보니까 좋아진 건데, 6%가 아니라 뭐 한 7%쯤 하게 되면은 기금이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라 기금이 우상향을 해버려요. 우상향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은 요런 시스템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기금이 우상향을 해가지고 막 이제 3천조, 4천조, 5천조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 한 3천조만 돼도 6% 수익이 나면은, 그러면은 그게 러플리 한 200조가 되니까 뭐 노인들에게 주는 돈, 아니 사실 이제 지금 노인연금으로 나갈 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돈 다 주고도 돈이 남아.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 출산하셨어요? 예, 얘따 1억. 뭐 이런 세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취업이 어려우세요? 얘따 5천만 원 창업지원금. 뭐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기금이 3천조가 아니라 4천조, 5천조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5천조 되잖아요? 그럼 한 6% 벌면은 300조 되겠네요? 그러면은 연기금으로 모든 사람 줄 사람 다 한 150조 주고, 그래도 한 150조 낳겠네? 그럼 전 국민 시원하게 여러분 이제 연말에 돈 파티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에서 연말에 우리 계좌에다가 돈 쏜다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4.16 개혁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진짜 피크아웃이 안 올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고 저는 그 정도 남는 돈이면은 정말 뭐 재투자도 되고 등등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쫄깃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게다가 지금 40%밖에 안 되는데, 옛날 시작할 때는 70이었는데 이게 40%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 대체율이 40으로 무슨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소득 대체는 60에서 70%를 지향하게 되는데, 근데 한국의 연금 구조를 알겠지만 이제 이런 계단식 연금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층 연금, 0층, 1층, 2층, 3층 이렇게 가지고 있고, 0층은 기초연금,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 그리고 3층이 개인연금화 돼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처럼 뭐 퇴직연금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그 401k 퇴직연금을 통해가지고 막 10억 부자, 30억 부자 나오면서 퇴직연금을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40대 후반부터 막 나오고 있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도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 계속 깎아먹고 있고, 기초연금만 늘리다 보니까 이거는 재정으로 나가서 부담이 너무 크고 하면서 지금 우리 형식은 다층연금으로 잘 따라갔지만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개혁을 하게 되면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기사들이 많죠. 왜 일본의 100년 안심연금 한국은 못하냐. 일본은 이제 작년 재작년 기사들 보면 다 이런 거예요. 노가미 히로시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에 있는 이제 보건복지과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만났는데, 미나토구 노인이 44,000명이고 일자리 있는 사람이 1,450명밖에 없는데 나머지 노인분들은 대체 이런 미나토구에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냥 남편이 40년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월 274만 원 받는데, 이게 이제 1층, 2층 후생연금 합쳐가지고 받는 건데, 이를 두고 이 정도면 안정된 연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소득의 60에서 70%를 받아가지고 은퇴를 하면은, 일본 지금 물가도 싸잖아요. 그러니까 연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노인 인구가 30% 비중이잖아요. 지금 30% 비중인데 그게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자기소득의 60, 70%가 이런 다층 연금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각박할 게 없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은퇴 이후에 캐시플로우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젊었을 때 막 모아야 되다 보니까 각박함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우찬 교수 자료를 보면은 뭐 너무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기초연금법을 만들어서 이명박 때부터 10만 원, 박근혜 때 20만 원, 문재인 때 30만 원. 근데 아마도 예를 들면 올해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요, 뭐 어떤 사람은 나 기초연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질러가지고 또 퍼퓰리즘적인 그런 노후 세대의 표를 흡수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발표할 만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우리가 GDP에서 지금 이미 24조 쓰고 있고 앞으로 150조 써야 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보면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운용이 되면은 운용에서 나오는 성과로 줘야 되는 돈인데, 원금을 깎아먹으면서 주게 되면은 저희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연금 이제 돈 나은 거 올라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는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이 영구히 존속되는 최소 민 3천조 레벨에서, 그래서 여기서 6%, 187%, 210조 이렇게 퍼센트당 막 30조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엄청난 기금을 갖고 있게 되면은 저희가 진짜 와칸다 포에버가 돼가지고 AI부터 모든 부분에 투자할 수 있고, 작년처럼 수익이 좋으면은 연말에 시원하게 상여금 받으면서 그냥 뭐 연말에 다 같이 실생활, 그 상권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에 연금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걸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채부심 연금센터는 연금제도 개혁만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연금들, 그 다음에 퇴직연금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개인연금에서도 연금 저축이 있고 또 연금 펀드가 있고, 그리고 연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조금 전달해 주면서 그 개인 레벨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전달하는 채널로 만들어 갈까 해요. 그래서 제가 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연금 전문가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연금 전문가들의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그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IRP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연금저축인지 연금 펀드인지 뭐 개인 기준으로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연금 또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은지, 국민연금 지금 납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뭘 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Q&A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일단 연금과 관련된, 그게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뭐 장르 상관없이 일단 연금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을 한번 남겨주시면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지를 좀 체크한 다음에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또 뒤에는
뭐 연금 모수부터 그다음에 이제 연금과 관련한 그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부심 연금센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